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맞게 종목을 고르면 6개월, 1년 걸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빠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먼저 내고 6개월 뒤에 갈 종목은 그때 가서 사라 좀 더 비싸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백곰사령관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영상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평선, 뭐 21선, 다시 61선, 121선 등등 많은 지표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과연 어떤 지표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되고 어떤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 종목을 고르는데 좋은 타이밍을 더 잘 잡을 수 있을 만한 비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종목의 좋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들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기술적 지표의 참고사항으로 이용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평선이 뭔지 다들 아시죠? 3일선, 5일선, 뭐 10일선 이런 말은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서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입니다. 이평선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죠? 그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 종가들의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5일선인데 35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해 놨더니 지금 16,230원이더라. 근데 그거보다 상승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만 보자면 자, 21선, 이게 이제 이 파란색이 21선입니다. 20일 동안의 평균을 내놓은 가격을 선으로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입니다. 평균. 20일 동안의 평균을 내놓은 건 21선. 자, 5일 동안의 평균을 내놓은 거는 5일선. 3일 동안의 평균을 내놓은 것은 3일선. 그럼 11선은 뭐예요? 10일 동안의 평균을 내놓은 선을 11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이기동 평균선을 보는 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좀 유의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그게 그럼 무슨 선이냐라고 하기 전에, 자, 그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세를 파악을 할 때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21선이에요. 자, 20일 동안의 평균을 낸 선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장기 추세를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20일에 대한 의미가 뭐죠? 20일? 잘 생각해 보세요. 20일? 무슨 의미가 있어? 20일이? 20일이 왜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은 30일이지만 쉬는 날 금토하고 실제로 공휴일 빼면 20일 정도가 한 달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20일이에요. 이번 올해 이제 이번 달을 보면은 쉬는 날이 많았긴 했지만은 거의 뭐 20일, 1, 2, 다 세볼까요? 예. 한 20일 될 거예요. 20일. 20일을 왔다 갔다 해요. 20일에서 넘거나 좀 적거나. 그래서 21선, 이거를 한 달 평균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1선 자체가 우상향이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 달 추세를 보기 위해서 21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21선, 왜냐면은 한 달, 상승 중에도 한 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1선, 한 달 가격 가지고 그 밑에서 조정받았을 때 사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본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60일선 뭐 이런 것들은 세 달을 보는 거죠. 세 달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할 때 그럼 어떤 이평선을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답을 어차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141선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1선 같은 경우에는 한 30주 정도를 30주. 30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50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150일 중에서는 150일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제 20일씩이긴 하지만 6, 7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30주를 보게 되는데 이 30주가 한 7개월 정도 돼요. 30주면은 그쵸? 한 7개월, 8개월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을 넘어서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141선을 넘어섰는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개월, 1년 이상 우하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주식을 사기가 힘들죠. 왜냐면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주식을 사게 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141선을 돌파한 종목, 그리고 이 141선 위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 141선을 뚫지 못하면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이 141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돌파해서 올라간 적도 있으면 또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럴 때 이제 손절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 밑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우하향할 때 141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거 올라가고 있죠. 이때는 뭐 다시 매수 시도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거는 안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41선은 하향 돌파하고 하향 떨어지자마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41선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보고 만약 뒤집혀 버리면 크게 또 우하향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41선을 뚫지 못하면 이때는 또 하지만 다시 밑으로 돌파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 141선을 두고선
위에 있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위에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좀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평평하게 요렇게 있다가 떨어지죠. 이렇게 평평해진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 안 좋다 이거죠. 그럼 좋은 건 뭐냐? 좋은 건 뭐냐? 자, 다시 141선에서 자, 이게 우하향할 때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하향. 그쵸? 우하향하고 있죠. 141선 우하향. 그리고 요걸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우하향하고 있어요. 우하향. 자, 장기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면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 평평해지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평평해지는 구간. 평평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141선을 다시 돌파를 하고 이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평평해지는 구간이 있고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시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돌아갈 때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이때 매수 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가격이. 물론 이렇게 살짝 빠졌지만 살짝 빠졌죠. 여기선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초의 1차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 위에 있네. 위에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돌파가 나오면서 이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해 나갑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사실 매매 타점은 요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전에 마지막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 12,500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했던 이 자리가 요 정도 가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 가치 투자 관점으로 여기서도 샀지만 이 이평선이 평평해지는 구간,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141선 한 6, 7개월 동안 이 가격이 평평해진다. 그리고 방향을 돌리려면 평평해져야 돼요. 이게 141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140일이면 한 7, 8개월 정도, 뭐 7개월, 6, 7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래 6, 7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 기간의 가격이 확 돌아서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평평해지는 구간을 거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에로티 백큐의 타점이 이제 보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탈해서 이렇게 꺾여 내려간다?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올라탔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매도를 해버리는데 요 위에 있고 우상향 할 때가 좋다. 위에 있고 우상향 할 때. 그럼 자, 다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우리가 최초의 주성 엔지니어링 관심 가격으로 얘기했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 최근에 얘기했던 때가 이때예요. 여기서 이제 팔아먹었을 거고 아마 이때 팔아먹었던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그리고 최근에 다시 공부했을 때가 요때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141선 위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그 위에 있을 때가 좋다고 했죠. 하면서 최근에 요 자리를 돌파해주는 구간. 이런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사실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봤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거는 시간을 오래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텔레칩스 볼게요. 그럼 텔레칩스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이렇게 꺾였어. 자, 잘 봐봐요. 길게 볼게요. 이 주식을. 자, 141선이 꺾여 있을 때 위에서 올라오면서 상승이 시작되죠. 여기 보면 141선에서 골든크로스예요. 이게 골든크로스라는 건데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서 눌림목 줄 때 이런 데서 매수 기회가 되겠죠. 이제 이전 매물대 여기가 완전히 쏟아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다음 눌림목에서 매수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요. 4,000원에서 21,000원까지 5배가 4배, 5배가 올랐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멈추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평평해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다가 못 올라가니까 돌파가 못 나오죠. 2만 원에 원래 돌파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141선은 참고 또 하시는 거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41선 뚫었어. 바닥에서 뚫었어. 방향을 돌렸어. 그럼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럼 2만 원을 못 뚫어. 자, 2만 원을 돌파가 못 하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2만 원 돌파가 안 나오죠. 2만 원 돌파 시도 실패. 돌파 시도 실패. 돌파 시도 실패. 자, 돌파 시도하고 실패하고 돌파 시도하고 실패하고 돌파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돌파 시도했는데 아예 시도를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돌파 못 했어. 2만 원만 가면 맞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요만큼까지 반토막 나니까. 매도 시도 돌파 시도하고 실패, 돌파 시도하고 실패, 돌파 시도하고 실패, 돌파 시도하고 실패 하면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141선이 또 꺾이죠. 평평해지다 꺾여요. 자,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 여기서 계속 담아야 돼? 아니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141선 다시 평평해지는 구간이 온다. 이 구간이 오죠. 13,000원. 그러니까 그 구간 위에서 이 가격까지 안 들어와 주는 게 좋아요. 요 가격까지 안 들어와 주는 게 좋다. 물론 더 들어왔다 갈 수도 있고 아까 에로티 백큐처럼 조금 더 들어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그 위에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평평해지다가 올라가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가 2만 원이었지만 2만 원에 사면은 우리는 2만 원에 돌파하면 했지만 처음에 돌아나갈 때 매수를 하려면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대부터 사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2만 원에 맞았던 이 이력들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 원에서 2만 원 가는 사이에 정말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 월봉으로 보면 1, 2, 3, 4, 5, 6, 7, 8개월 동안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갔는데 물론 상승했지만 아주 오르락내리락을 아주 많이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 수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좀 지켜보다가 자, 1차 돌파 실패하고 2차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 1차 매수, 그다음에 눌림목, 이번에 2차 매수. 여기서 뭐 팔고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운영의 미를 살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건 약간 여기서 팔고 다시 사는 거는 운영의 미를 놀린 거지만 처음에 1차 돌파하고 2차 돌파 시도할 때 이제 매수하는 거고. 근데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땐 텔레칩스가 굉장히 자리가 좋다. 지금 141선 위에 있고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돌파하고 딱 눌림목 자리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상승이 나왔다. 물론 이제 요 이평선이 이렇게 꺾여 있을 때는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양음량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괜찮다, 좋다,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때까지 매물을 많이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다른 종목을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샀던 이제 위에서 샀던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샀던 종목들, 원택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아래 있겠지. 당연히 우리가 샀을 당시에 이미 뭐 여기 아래에 깔려 있겠죠, 이런 것들. 요런 데서 샀으니까 돌파가 나올 때, 이 돌파가 나올 때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종목을 살 때 141선 밑에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또 볼까요? 삼성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이 141선 밑에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거죠. 141선 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들어왔고 그 자리 위에서 반등 나왔다는 건 또 좋은 신호. 요 밑에까지 떨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신호. 시세가 좀 장기적으로 뚫릴 수 있다는 거. 물론 여기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걸 아예 뭐 볼 수 없지만, 요게 이제 평평해지면서 우하향으로 꺾여지기 시작하면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요 밑에까지 들어왔어요. 일단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들어온 건 좋지 않은데 내일 좀 회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살 때도 회복해 주는 거 보면서 사는 게 좋다. 무조건 싸다고 밑에 있는 종목 사지 말고 잠깐이라도 뚫렸으면 회복해 주는 거 보고 사자. 항공무브넥스 당연히 140선 위에 있겠죠. 잘 타고 가고 있죠. 이것도 보면은 지난 차트지만 처음에 141선 돌파를 하고 눌림목을 주면서 141선을 잘 지지해 주면서 우상향을 만들죠. 우하향하다가 평평해지면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한 거 보이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141선이니까 6, 7개월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6, 7개월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미세한 변동, 평평해졌다가 올라가는 이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141선의 우상향과 그 위에 있는 종목, 아래에 박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거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 중에 우상향을 시작한 종목들을 또 보는 게 좋고, 종목을 고를 때 그렇게 확인을 하자. 아니면 내 종목이 우하향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이프다. 물론 스카이라이프가 지금 뭐 완전히 뭐 우하향에 깔려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인데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눌려 있으면 힘이 약하다. 아무리 싸더라도 힘이 약하다. 여러분들 힘이 세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돌려내야 되는데, 돌려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이 141선이 어떤 무슨 마법의 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이 깔려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내가 새로운 종목을 고를 때 이러한 이 141선이 평평해지면서 옆으로 깔리는 그 구간, 횡보하고 상승하기 시작한 그 구간을 노리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141선 아래서는 야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141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돌파가 나올 때 하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카이라이프가 6,500원 이 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해도 이 선이 깔고 있으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평선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상승 하락 하면서 여러분들 안 해먹어 이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태반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간을 거친 게 지금 다시 LOT 백경을 보면 이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거죠. 그런 구간. 이렇게 하락해 오다가 처음에 이 12,000원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이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평선을 정리하는 구간. 이평선을 정리하는 구간. 물론 이건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을 심하게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정리를 하죠. 짧은 이평선을 정리하는 구간도 필요해요. 짧은 이평선을 정리하는 구간. 그러니까 결국엔 짧은 것도 여러분들 강하면 그냥 쭉 치고 올라가지만 이평선을 정리하는 이 구간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뚫고 다시 정리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래?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상승했다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의문이겠지만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되는 거지? 주식은 공개된 거죠, 여러분들.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팔 수 있는 이 열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놈은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 있으니까 야 본전이 왔다 탈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샀어. 요만큼 올랐으면 됐지 탈출. 어떤 사람은 야 여기 산이 있네 탈출. 이런 사람들이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매도세가 나오고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그냥 올라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매물이 별로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분양이 다 되면 떨어져요. 분양이 다 된다는 거는 살 사람들이 다 사면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쭉 올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요. 그래서 지금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만큼 떨어졌지만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어요. 아까 방금 말했듯이 매도하고 싶은 사람 생기니까 계속 오를 수만은 없어요. 다시 또 오를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을 때 141선 밑에서 계속해서 쳐받고 못하겠다, 난 못 간다 이런 애들은 조금 두고 보고 티어 올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한국무브넥스다 이렇게 보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 있을 때 보수적으로 보고
이렇게 우아향하던 애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네.'라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2,600원대 매수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이죠. 요 구간이 최초 매수하기 좋고 그다음에는 돌파 나오는 거 보면서 1차 돌파 나오고 눌림목, 2차 돌파 나오고 눌림목, 돌파하고 눌림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뭐다? 이동평균선은 종가를 평균 내서 점을 찍어서 이은 거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활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급등주, 여러분들 급등할 때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이 급등할 때는 사실 이건 급등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급등을 연결할 때 에코프로를 볼까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금양을 볼까? 에코프로를 볼까? 단기적인 신호를 볼 때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주식이 급등하잖아요. 이거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3-5일선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3일선과 5일선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갈 수 있다. 시장에 가장 강한 종목들은 저희 3일선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3일선을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3일선과 5일선 사이에서 계속 놀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11선 이게 뭐죠? 11선도 터치를 하지만 요 구간을 보면 3일선과 5일선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치고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이러면 이렇게 주종을 주지 않고 가면은 사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3일선과 5일선만 밟고 가는 종목들은 슈퍼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접근하기가 사실 힘들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돌파가 나올 때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이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15만 원 부근에서. 그 이후부터는 몰라. 그 타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잡아야 돼. 운에 맡겨야 돼. 운에 맡기고 3-5일선은 그냥 보면서 그냥 계속 따라잡아야 돼. 쉽지 않죠. 좋은 타이밍을 잡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 보시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 기준으로 다 모든 종목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도모님.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참고만 하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 추가적인 돈이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들은 좀 나중에 매매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맞게 종목을 고르면 6개월, 1년 걸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빠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먼저 내고 6개월 뒤에 갈 종목은 그때 가서 사라 좀 더 비싸.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시청하고요. 뵙고